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는데요. 먼저 판결의 내용을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었고 내란이 벌어진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그리고 MBC 등 언론사 5곳을 시간대를 나눠 봉쇄하고 단전 단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대통령실 CCTV 속 장면은 경찰과 소방청에 전화를 하라는 지시가 포착된 걸로 봤습니다. 그 뒤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통화해 국회가 이미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들을 직접 거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그 과정에 가담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은 자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도 모두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소방청이 실제 단전 단수 준비에 나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1심도 2심도 유죄로 판단한 건 같은데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1심과 달리 소방청장에게 건 전화 한 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화 한 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행위는 전화 한 통뿐이라며 유리한 사유로 삼았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 있는 다수의 소방 공무원이 내란 수사 대상이 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태도까지 더해져 1심보다 2년이 더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같은 국무위원인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행안부 소속 경찰청의 수장이었던 조지호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더 인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줄곧 책무를 다했다고 주장해온 이 전 장관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장관은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징역 15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의 죄는 이게 사실 너무 좀 분명하고 아주 그냥 증거가 깔끔해. 그래서 뭐 사실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좀 깔끔합니다. 왜냐? 평시계엄. 이번에 전쟁 나서 계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평시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야. 그 이상민이가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막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까지 했잖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죠. 범죄가 범죄 깔끔해요.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상민을 통해서 지시 전파까지도 됐거든요. 네. 그거 잠깐 한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예, 짧게 보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 받는 장면도 CCTV에 또 담겨져 있어. 거짓말했었는데. 아니 그 CCTV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막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단전 단수 지시한 거야. 요게 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CCTV. 내란 당일 윤석열이가 저 있지. 왼쪽에. 왼쪽에 이상민이 만났지. 충암. 네. 저 전화하지 저렇게. 야 전화해갖고 야 단전 단수 지시하면 되잖아. 너는 일 편해 임마 새끼야.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힘들어. 조지호 같은 애들 할 일 많어 임마. 알았지? 넌 내 후배라서 내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충암고 후배. 네. 충암고 후배. 예. 이렇게 이제 됐죠. 네. 1심은 징역 7년 선고했었습니다. 징역 7년. 징역 7년. 예. 근데 어제 이제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1심하고 판단이 다 같았어. 다 같았어. 똑같이. 그런데 1심보다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판사가. 그래서 9년은 좀 더 살아라. 2년 전세 연장한다 생각하고 2년 더해서 9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이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네. 9년. 이제 항소심에서 9년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의 언어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1심 자체가 지나치게 가벼웠고요. 과경했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은 증거도 명백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대로 유지돼서 결국은 내란의 불법성이 더 확고하게 조금 더 다져졌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네. 제가 양형 사유를 좀 본 저의 이제 생각은 좀 덤덤하다. 양형 사유가. 그리고 꼭 들어갔으면 하는 사유들이 좀 양형 사유 중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 내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3일 날 그때 내란의 어떤 범죄 사실 고거에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한정해서 봤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람은 제가 과거에 같은 로펌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은 빼고 네.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사실 자체만 보면 이 과거에 그 중앙고 후배이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근으로 했을 테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내란 직후까지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네. 그 윤석열이 결국은 장기 집권을 획착하기 위해서 내란의 12.3 불법개혁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제지라든가 의견들을 하지 않고 당일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그 참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란을 중대하게 뭐 처벌해야 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좀 덤덤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형 자체가 과연 고위공직자들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꿈꾸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종을 내릴 만한 형량인지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15년 구형인데요. 그 한참 전에 그 12월 3일보다 한참 전에 그 충암고 라인들 그 관사에 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저기 저 방첩사 모여가지고 동문회 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했었잖아요.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첨언하자면 양형 사유 또 이제 판단 과정을 설치하는 게 전체 판결문을 우리가 못 봐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런 얘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꼭 담았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단전단수에 관한 계엄령에 관한 문건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네, 그냥 그 책상에 슬쩍 이렇게 봤어. 보니까 저기 있더라. 그렇지, 그 위증이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고위공직자의 특히 이제 계엄과 관련 중요한 위치에는 행안부 장관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일 어이없는 거짓말한 것들 꼽아보라고 하면 최상목이가 종이 접힌 채로 받았다는 거하고 이상민이가 저렇게 넘겨서 봤다라는 거 이 두 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불리한 그 양형 사유로 봐야 된다. 이 점이 좀 있었으면 국민들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있었어. 네. 그 얘기 짚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요걸 그럼 마침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나갔고 거짓말을 했거든. 네. 그 거짓말 한 거 일단 영상 잠깐 좀 볼까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뭐 CCTV가 뭐 있잖아. 네. CCTV 잠깐 좀 볼까요? 줘봐, 둘이서. 아유, 덕수 형, 우리 요거 조금만 우리 참으면 우리 세상 오잖아. 형 줘봐. 형은 뭐 지시 받았어? 아이고, 형. 물 잘 잠가라 그 전기랑 상민아 그 덕수 형, 나 봐봐. 나는 요거만 하면 된다니까. 나도 요거 안주머니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요거. 덕수 형, 아이고. 잘해보자. 네,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왔어요. 네. 지시한 거 다 인정받았어. 이것과 관련해 갖고 2심 판사가 이 거짓말한 거. 이것 때문에 너는 조금 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거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인정. 적극적으로 유증했다고 예. 싶은 거. 그렇게 양형 사유를 기재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형량으로 연결되었는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몰라요. 예, 그건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상민은 거의 그냥 9년으로 확정된다고 보면 되나요? 대법에 가죠. 네, 대법에서 이 양형부당 사유는 양형?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형은 못 됐어요. 건드려요 대법원.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양형은 그대로 유지될 테고요. 네. 유무죄 판단도 말씀하신 대로 좀 깔끔하고 너무 깔끔해,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될 건 없고 다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쿠데타의 가장 중요 과제이고 필연적인 수순처럼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정부하는 거. 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국 금지시키고 교도소, 구치소, 수용 시설 파악하고 그중에 이제 검찰은 뭐 했나, 법원은 뭐 했나 이런 부분들도 주 종합특검에서 밝혀질 기대해 봅니다. 아, 너무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등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유무죄가 갈린 게 없는데 네네. 지금 징역형은 2년이 더 나온 거예요. 네. 총 9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우선 전반적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적었고요. 예,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많이들 했습니다. 예. 많이들 했지만 1심보다는 중하게 선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9년이라는 형량이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시에 이제 한덕수 1심에서 23년 받고 이상민은 7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 얘기 나왔었고 한덕수가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15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얘기가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서는 아무튼 좀 턱없이 적은 형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교해 본다면 어떠세요? 우선은 직급을 놓고 보면 직급을 놓고 보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총리로서 권한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기 때문에 내란 업무에 좀 더 밀접하게 관여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해당 내용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상민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총책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청과 경찰청을 지휘하는, 그리고 내란 사태에 있어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 같은 경우 보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에 대한 뭐 사실상 장악 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직급에 있어서는 총리와 장관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가담 정도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상민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중요 임무 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9년도 적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이제 1심에서 7년이 된 것 중에서 이제 무죄 받은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직권남용 행위 같은 경우는 결국 직권을 남용해서 어떠한 침해 사항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특검에서 입증한 내용만 놓고 보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건 맞다. 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단전 단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에 돌입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돌입한 게 없다라고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이 서울청장에게 다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단절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직권남용 행위가 실행에 이루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이게 무죄로 나왔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제 단전 단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소방청이 단전 단수를 준비하는 태세에 돌입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행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좀 입증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부족했던 거 보이고 그러면 이제 특검팀이 입증을 좀 잘 하지 못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팀의 무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당시 수사 입증하기가 상황상 어려운 문제다. 입증하기 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항소심에서도 특검팀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2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죄로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형은 15년이었는데 9년밖에 선고받지 네네.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차지했겠네요. 우선 직권남용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졌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란 관련 재판들을 보면 형량이 내란 수괴부터 시작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네네. 예, 오늘 재판이 또 윤석열 재판이라든지 당시에 국방부 장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국방부 장관의 그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시나요? 사실은 1심 같은 경우는 재판부도 다 달랐고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항소심 같은 경우도 이상민 장관만 재판부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재판부하고 그렇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로 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이 그리고 이 판단 같은 경우는 일전에 있었던 한석수의 판단에도 영향을 받았겠죠. 상황과 영향을 미치면서 좀 수렴해 나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